그런데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식어 있을 때 이 분위기가 장기 지속돼서 매수 심리가 더 떨어진다면 기회가 오고 있구나,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이번 627 규제를 기점으로 상급지의 거래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반면에 중하급지는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7월 20일 날 제가 진행한 오프라인 특강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엑기스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시크릿 브라더 강의가 궁금하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변수들을 대입해 가지고 공부해도 저는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저 포함해서 이런 전망을 하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럴듯한 근거들을 갖다 붙여도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죠. 금리, 유동성, 정부의 정책, 공급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제가 믿는 단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인간 지표입니다.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매수위 지수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가져야 하는 부동산 믿음이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이 인간 지표만 믿었으면 좋겠고 이 인간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수치화한 자료가 매수우위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빨간색 쳐놓은 이 부분 10년에 한 번씩만 매수하고 매도해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있었냐? 12년 말 그리고 22년 말과 23년 초 이때였습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팔고 이때 매수해서 또 올랐을 때 팔고 혹은 그 전으로 간다면 04년에 매수해서 이때 팔고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확실한 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바닥에 있을 때 매수 우위 지수가 바닥에 있을 때 매수했던 경우가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때도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는데 08년과 10년이죠. 이때도 매수 심리가 바닥이었는데 이때 매수했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냐. 왜 이때만 가지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지금과 뭐가 달랐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세곡지구, 내곡지구, 우면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핵심지의 보금자리 주택들을 이제 공급하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핵심지에 막 때려 박을 거예요. 싼 주택들 막 공급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기 신도시가 막 입주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기 신도시도 그냥 입지가 아니라 핵심, 판교, 광교도 이제 신분당선 뚫리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다음에 위례, 송파랑 바로 붙어있는 위례. 그러면서 지방으로도 수요를 분산시켰습니다. 지방의 취득세 같은 거 감면해주고 미분양 이런 것들도 다 양도세 면제해주고 이러면서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이런 세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공급으로 수요를 분산시키고 핵심지까지 위협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세군과 유동성으로 수요가 핵심지로 응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지에는 공급이 막혀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때처럼 수요가 조금 분산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이때와 같은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때 사가지고 만약에 물렸어. 근데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때 물론 이때 샀었어도 올랐겠지만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이 시기보다는 싸게 사는 이 시기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기회에서 훨씬 더 좋은 기회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부동산은 폭락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가 12년 말, 그 다음에 22년 말이었습니다. 딱 10년 차이죠. 근데 그때가 돌이켜보면 진짜 기회였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믿음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한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 부동산이나 다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은 그냥 안전 자산인 거죠. 이 안전 자산은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어쨌든 우리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월세 살면 힘들어요.
계속 이사 다녀야 되고 집 쫓겨날 걱정해야 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왜 전월세 가격은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사는 게 좋은데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공포가 지배할 때 사면 가장 좋다. 매수 심리가 바닥일 때가 공포가 지배할 때겠죠. 그러니까 22년, 12년 이런 시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번 25년 6월, 5월, 6월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죠. 불나방처럼 또 달려들었습니다. 왜?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미친 것처럼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7월에 이렇게 규제책 나오고 또다시 미친 듯이 달려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식었어요. 분위기가. 항상 이래요. 그런데 집은 언제 사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 딱 한 달 차인데 6월에 사는 게 아니라 7월, 지금과 같은 시기, 미치도록 더웠고 갑자기 미치도록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 아무도 임장 다니지 않는 이 시기에 많이 돌아다녀서 집값 내고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큐레이팅 받은 분인데 예전에는 진짜 1,000만 원 내고 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6월 달에는. 그런데 그냥 1,000만 원 그냥 쉽게 내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해 버렸습니다. 다산에 있는 아파트. 제가 이따가 어떤 아파트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사야 되는 거고 기왕이면은 뭐 이제 가장 저점에 사면 좋겠지만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시장에서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기사라든지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질 때가 기회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에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6월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고 공포감에 질려 있었어요. 왜? 이제 포모가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식어 있을 때 이 분위기가 장기 지속돼서 매수 심리가 더 떨어진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집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고 있구나 기회가 오고 있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면, 부동산 전문가가 목표가 아니라면,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목표가 아니라면 우선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 외곽 이쪽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내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걸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의 정의가 뭐야부터 일단 해야겠죠. 강남 3구가 똘똘한 한 채야? 마용성이 똘똘한 한 채야? 뭐 5구도 똘똘한 한 채야? 이들 중에 똘똘한 한 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래힐 25평이고요. 여기 성북구이긴 하지만 성북구의 대장급인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35평형. 여기는 서울이 아닌 광교, 경기도로 왔습니다. 신분당선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자연의 힐스테이트 33평형입니다. 이 중에 똘똘한 한 채는 뭘까요? 제 기준에서는 세 개가 다 똘똘한 한 채입니다.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주택이라면 25평형이든 33평형이든 상관없이 16억 정도라면 그게 똘똘한 한 채다. 라고 잡고 가는 겁니다. 왜? 근데 이 기준은 뭐냐면 상급지가 올라갈 때 요 정도 가격대가 되는 단지들은 그 상승률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상승액은 다르겠지만 상승률을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사서 하락장이 왔을 때 상급지와 붙는 시기가 왔을 때 갈아타기를 해서 가면은 더 윗급지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똘똘한 한 채, 이 16억이 되는 주택을 갖기 전까지는 똘똘한 한 채로 뭉쳐서 가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는 거죠. 지금 이 가격대는 제가 일부러 이전 25년 4월에 가격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준이 15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가격들이 정말 놀랍게도 다 16억에서 17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레일 5구, 그 옆에 있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를 기준으로 하면 84 기준이 한 16억에서 17억입니다. 성동구를 보면은 한진타운이나 대림이 지금 16억에서 17억, 30평대가 가고 있고요. 25평대는 하이리버가 25평대가 16억에서 17억입니다. 요 정도는 돼야 똘똘한 한 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가격대가 낮은 이런 뭐 횡당동 두산이라든지 응봉대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똘똘한 한 채가 되기에 조금 부족한 가격대라는 거고 보시면 마포 기준으로 보면은 염리 삼성 레미안 33평 요 정도가 16억에서 17억이고 레미안 공덕 3차 5구짜리가 16억에서 17억입니다. 당연히 마더센이라든지 아니면은 마레프라든지 이런 데들은 당연히 다 똘똘한 한 채 그룹에 들어가겠죠. 동작구로 보면은 이편한 상도 노빌리티가 25평형이 똘똘한 한 채,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시티지나 그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 요 정도 33평대가 16억에서 17억 정도 되니까 똘똘한 한 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신길 뉴타운의 다른 8사 단지들은 다 똘똘한 한 채인데 프레비뉴가 그나마 좀 저렴하거든요. 이따 프레비뉴 소개시켜 드릴 건데 프레비뉴가 연식이 조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15억 5천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좀 저평가된 구간이고 아크로타워 스퀘어 5구 정도가 되면은 똘똘한 한 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죠. 뭐 위례, 과천, 판교, 분당, 뭐 광교 이런 데들에서 지금 16억, 17억 되는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경기도여도 인천이어도 요 정도 가격대가 된다면 똘똘한 한 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상관없이 그냥 심플하게 16억으로 고정을 하자라는 거죠.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